뭔가 모르는 이상한 수상한 느낌 들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성은 이미 얼굴이 검정색으로 변해 있고 축 몸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그때 두 분이 계셨는데 자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고 사진부터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경찰관이 아니야, 일단 내려서 심폐소생술부터 해보자. 그 줄을 끊고 이 여자를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숨이 탁 터지고 얼굴이 피기가 싹 돌리기 시작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병원에 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화님. 우선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점 명상 25일차 명상 중에 있는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잘 정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명상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제가 우선은 정토회에서 마음 공부를 법륜 스님의 정토회. 네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좋은 곳이죠. 네, 네. 무릎이 안 좋아서 잠시 이제 108배 하는 걸 쉬고 있다가 네. 좀 코로나 그 시기에 좀 쉬고 있었어요. 봉사도. 그래서 이제 또 요 근래에 또 부모님이 또 요양원에 가시면서 제가 아침 새벽마다 가서 아침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네네.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명상도 좋다고 옆에서들 추천들 하셔서 이제 찾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배도 안 하던 거를 지금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하고요. 네. 25일 차면은 37일, 21일은 넘겼네요. 그쵸? 네.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108배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이제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명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점 명상은 종교와 무관한 거 아시죠? 네. 예, 기점 명상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어떤 네. 종교도 없어요. 네. 저희 여기 다양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교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네. 그 명상은 종교 이전에 인간이 태초에 3만 년 전에 존재할 때부터 이 명상은 인간이 자신을 치유하는 하나의 자가치유법이 명상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명상을 자꾸 연습하고 이게 좋으니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불교, 인도, 힌두교 이렇게 자꾸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명상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본인은 이제 불교 믿으시나요?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거기에 좀 마음 공부를 마음 하고 공부하고 있어서 있죠. 네. 마음 공부를 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012년도에 먼저 정토에 입문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네. 하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수행하면서 막혔던 점이 있으면 편안하게 네. 질문하세요. 제가 제일 안 된 게 명상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해본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몸이 자꾸 아픈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08배는 어디 통증이 오나요, 선생님? 무릎이요. 무릎에. 네, 어느 쪽 무릎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네. 오른쪽 무릎에 뭐 수술이나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왼쪽에 디스크 있어요? 약간 왼쪽 쪽에? 뭐 4번, 5번인가? 4번, 5번. 저도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게 앉아있으면은 통증이 다리에 온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펴면 돼요. 네. 펴면 돼. 그러니까 명상을 이렇게 앉아서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리를 펴고 벽에 기대서 해도 돼요. 네. 명상을 자꾸 앉아서 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네, 느끼라고만 하셔가지고. 뭘 느껴요? 느끼는 게 아니고 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네. 거. 네. 그러니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통증과 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식을 내 자식으로 느낀다 이러면 자식에게 집착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 자식은 내 배에서 나왔지만 내 자식인 걸 알아차린다 하면 내 자식과 내가 감정이 분리가 돼요. 느낀다라는 말은 수작용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게
5가지로 존재해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원으로 존재해요. 색이 여러분의 몸, 물질을 색이라고 해요.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란 말 들어봤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말 들어봤죠? 네. 그 말에서 나오는 색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말에서 나오는 색이 바로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 몸이 곧 공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색 즉시 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몸은 인연의 조합으로 통해서 잠시 만들어진 몸뚱아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생로병사한다는 뜻이에요. 내 몸의 세포가 1초에 30만 개씩 생멸을 하듯이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늙어가고 매 순간 조금씩 세포가 바뀐다라는 의미가 색즉시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성된 것은 곧 공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고 여기 담겨있는 대추차도 여러분 곧 비워질 거예요. 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면 나중에 소화시키고 나중에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이 무슨 뜻이냐면, 요게 컵에 담겨져 있을 때는 대추차예요. 이게 하수구에 들어가면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추차도 될 수 있고, 하수구에 들어가면 음식물 쓰레기도 될 수 있고, 이게 소화돼서 소변으로 나오면 소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다. 이거를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무상하다. 무 없을 무에 상에 항상할 상자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한 건 없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색,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금 색, 수, 상, 행식이잖아요. 수가 지금 느낌이에요. 느낌. 수가 느낀다 할 때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본인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수가 변한단 말이에요. 수도 무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무, 색, 성향, 미촉법 또는 무, 색, 수상, 행식 앞에 무자가 붙어요. 이 모든 게 무상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통증이 있는 것을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보지 말고, 내가 이 통증을 느끼는 내 몸이 있구나, 색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 아 고통이 느끼네 이러지 말고, 그럼 자꾸 고통이 커져요. 그래서 이 고통을 분리하세요. 분리. 내가 이 고통이 무릎이라는 곳에서 고통을 알아차립니다. 고통이 있구나. 이 정도만 얘기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점점 더 그 고통이 오는 시간이 조금 더 뒤쪽으로 물러날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네. 자, 통증은 그렇고 또 뭐가 있어요? 10분 명상이라 너무 짧아서 20분 하세요. 해도 돼. 네. 아직 뭐 이렇게 아프다는 통증은 모르겠더라고요. 네. 10분 정도는. 네. 10분 정도 그러면 20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이 명상이 돼야 돼요. 제가 여기 뒤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잠시 뒤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제가 명상을 했단 말이죠. 눈을 감을 때도 있었고 눈을 뜰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일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으면은 제가 명상하지 않고 다른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본 에너지와 눈,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명상을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명상을 비워진 마음이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느낄 거예요. 그게 평온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1, 2년은 숨길 수 있지만 사람의 향기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납니다. 여기 장어집 우리 사장님 말도 없이 여자 하니까 저 여자는 말도 없대. 와서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내 토백이한테 말이야. 장어라도 물어와야 될까 아이가. 참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을 겪다 보니까 10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저렇게 차분하구나, 여자하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야 돼. 모든 게 인연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20 며칠 했으니까 한 100일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이렇게 공부도 한번 해보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이. 근데 사람을 딱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고 명상을 할 때도 그렇고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미친 개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맹견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맹견보다, 미친 개보다 더 위험한 게 따라해봅니다. 편견이에요. 여자 한다. 저 말도 안 한다 봐라.
이게 편견이 딱 올라오거든요. 강화도 스타일이 아니거든. 강화도 스타일은 먼저 와서 아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용하고 말다 입 다무는 거 봐라 이렇게 이게 편견이에요. 그래서 맹견보다 더 무서운 게 편견이다. 편견이 어디서 나오냐? 내 분별심에서 나와요.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을 본인이 해요. 사람이 보통. 거기서 편견이 올라와요. 식사를 해도 여러분 된장국 하나 끓여서 밥상에 올려도 남편은 그걸 짜다라고 할 수 있고 내 입에는 싱겁다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싱겁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곰탕집에 가면 항상 소금이 있잖아요. 취향에 따라서 타 드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알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내가 분별하고 있지 않은가, 편견하고 있지 않은가, 다리가 아프면 내가 명상을 못하는 거 아닌가, 또 너무 또 잘 되면 나 잘 된다. 막 눈 감고 있으면 채환님 막 무지개 보라색이 내 눈에 막 보이고 막 확 지나가고 몸에 쓱 들어오고 막 그래요. 아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눈 감을 때마다 그거 찾는다. 언제 오노 색깔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명상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오면 아 그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뒤에서 잠시 명상하는데 온 보라색과 온 하얀색 완전 환한 빛이 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명상하고 있는데. 그거에 집중하면 계속 그것만 또 달라요. 오래간만에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마음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기운이 참 좋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견보다 더 무서운 건 편견이다. 이렇게 마음 내고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상황들은 그저 내가 느끼는 편견일 뿐이다. 몸의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 내고 편안하게 수행하시면 돼요. 한 100일까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채환님. 작년 귀점 영상대학 9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채환님 덕분에 직장의 스트레스와 와이프와의 관계 모두 평온함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 덕분입니다. 채환님의 법문을 통해서 깊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 깊은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길이 안 보이는 마음 공부를 하신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출간되는 책으로도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평촌에서 왔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겠네요? 네, 운전해서 오고 오늘은 연차 내고 왔습니다. 연차 내고 그 귀한 연차를 언제부터 기점 명상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회사 다니면서 이직을 하면서 조금 적응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명상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채환님 명상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귀점명상 대학을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법문을 다 적고 공부하고 새기다 보니까 더 깊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이후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지 말아요. 빨리 질릴까봐 천천히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젖은지도 모르고 생각이 딱 들 때 내 몸이 희망의 기운으로 다 물들어 있구나. 이렇게 단풍이 금방 물들면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단풍이 천천히 물들면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천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물들어가면 좋겠어요. 특히 직장에서 어떤 누구랑 좀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직을 3번째 하면서 그 관련된 업무를 하긴 하지만 사람보다 힘든 게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적응이라서 그 업무가 이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 이제 잘하는 팀원들, 후배들, 선배들 보면서 그것보다 조금 비교하면 안 되지만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 거기에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스타일이 뭔가를 좀 쟁취했을 때 한번 일동도 한번 되어보고 진취적으로 좀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녀분은 있으세요? 자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그런 성격을 좋아해요? 와이프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퇴근 후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평온한 직장 생활을 하길 원하는 부분이 큽니다. 3번 정도 이직을 했는데 한 곳에서 머문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첫 번째는 한 4년 다니고 두 번째는 1년 다니고
이제 세 번째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요 명상을 하면서 조금 평온함을 경험하면서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직을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항상 존재하지 않던가요? 항상 똑같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돌아이의 법칙이라는 말을 제가 저번에 드렸죠, 방송에서도. 내가 한 사람이 불편해서 이직을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니까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3세판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이직하니까 없어, 불편한 사람이.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알고 보니까 내가 돌아이였다. 이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체유심조. 내가 어느 곳에 가도 이걸 10군데 돌아도 아마 질문자에게 마음을 불편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아직까지 뭐 아이도 없고 신혼 같은 느낌으로 살 텐데 연애했어요? 아니면 중매했어요? 연애했습니다. 요즘 중매하는 사람 잘 없죠? 아마 80%가 연애 정도 하고 중매를 한다 하더라도 좀 사귀어보고 연애하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연애하고 사랑한 연애 몇 년 하셨어요? 3년 차에 결혼했습니다. 3년 차에 결혼했을 때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죠? 네. 아내가 지금 100% 좋은 그 신혼 때나 연애할 때 마음이 있나요? 한 60%. 40%가 감쇄됐네요. 네, 인생이 그렇죠. 네. 그 사람 누가 선택했어요? 제가 선택했어요. 네. 3년 동안 벼르고 벌았잖아요. 네. 지켜보고 지켜봤잖아요. 이 여자도 지켜보고 저 여자도 지켜보고 예전에 여자와 비교도 해보고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가정집도 생각하고 그쪽의 친정도 보고 내 부모의 스타일도 보고 내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의견도 느껴보고 얼굴도 보여주고 많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그래도 3년이 지나니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초이스를 했지만 3년이 지나니까 50%라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호가 이렇게 60%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바뀐 마음도 있을 거예요. 결혼하고 그런데 내 마음도 아내를 보는 마음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50%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자식이 나오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식에 집중을 해요. 보통 아버지들은.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더 소홀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질문자도 회사 다니를 피곤하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육아도 그래도 마음으로 또 신경 써야 되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상사가 되고 점차 직장에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래와 위에 더 치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지금 아직 중년은 아니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화가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화가 있을 때 제일 주의해야 돼요. 본인이 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화를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는 행동이나 말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이든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화가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장어 수첩을 하시는 사장님 계신데 장어 굽다가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컴플레인하면 장어가 작네, 두껍네, 크네, 자꾸 손질 이렇게 했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짜증이 확 올라와요. 다른 데 가서 묵던가 이렇게 가만. 그래서 자부심 있는데 지금 내가 토백인데 지금 장어 장사를 몇 년 하는데 지금 장어도 무보지도 안 했으면서 장어를 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장어에 대해서 계절에 따라서 살이 오를 때도 있고 또 맛이 조금 다를 때도 있는데 그거를 주인한테 뭔가 컴플레인하고 자기 입맛이 좀 달라져 줄 수도 있어요. 계절 따라 여러분의 입맛이 달라요. 그리고 처음엔 맛있다가 또 두세 번 오면 입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입맛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어집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내가 거기서 손님이 그러는데 화가 탁 일어나면 이제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장어집 성질 더럽더라 사장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화가 일어나도 알아차려야지.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주방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양식장에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몽골의 700돌 제가 기념 때 징기스칸이 몽골을 건국한 700돌이 될 때 800돌이 될 때 제가 갔어요. 몽골에 800돌이었어요. 그때 몽골에 초청을 받아서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 옵니다. 울란바토르에 갔는데 거기서 일화를 하나 봤어요. 징기스칸의 일화였어요. 그 일화가 뭐냐 하면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이 화가 많았을까요? 화가 적었을까요? 화가 많았습니다. 화가 많고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호탕하면서도 성질이 약간 우리 말하면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순진하게 있으면 언제 뒤에서 칼이 들어올지 보복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전쟁에 달리면서 화살이 자기 볼을 뚫고 들어갔어요. 빼고 정진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만큼 화가 많았어요. 성질이 한마디로 대단해서 불같았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도 뽑고 내가 나를 쏜 그 화살을 쏜 그 병사를 죽이겠다라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빨리 치료를 할 텐데. 그만큼 화가 많았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화를 줄이게 된 하나의 특정한 상황이 생겨요. 스토리가 생겨요. 징기스칸이 가장 좋아하던 게 사냥이었어요. 사냥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매와 사냥감을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매가 그 중에서 가장 징기스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매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매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다가 어느 날 항상 징기스칸이 목이 마르면 떠먹는 그 우물이 있어요. 개울이 있어요. 그 개울에는 항상 우리 병사들이 같이 갔던 병사들과 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사냥을 다 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항상 들리는 코스니까 그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가져오죠. 병사들이 바가지 여기 있습니다. 징기스칸 하면서 물을 딱 떠서 징기스칸이 딱 받는 순간 그 매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 바가지를 탁 치는 거예요. 바가지를. 그래서 이놈 왜 이러나 갑자기 말 잘 듣는 매가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또다시 병사가 물을 떠요. 근데 또 한 번 또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딱 먹는 순간 세 번째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징기스칸 팔에 탁 앉는 거예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화가 많잖아요. 원래 바로 칼을 빼들고 이 매를 탁 죽여버려요. 어디 감히 동물이든 인간이든 세계를 정복하는 나에게 이렇게 거스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탁 마음을 화가 막 난 상태에서 물을 떠서 우물을 딱 그 개울물을 딱 떠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개울물 위에 큰 코브라 독이 가득 품은 독이 그 코브라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그 독이 계속 조금씩 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차 이걸 먹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이 나의 사랑스러운 매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바가지를 채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게 돼요. 내가 잠시 이 3초만 알아차리면 된 이 화를 내가 못 참고 가장 사랑하고 말 잘 듣는 이 매, 나를 지켜주고 생명을 구해준 이 매를 죽였다는 그 자책감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부터 징기스칸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화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도 자신의 화가 자신에게 가장 독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또 내가 화가 올라오면 그곳이 어떤 회사든 어떠한 장소든 가정이든 자녀가 탄생해서 집이든 나에게는 가장 해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그만두고 가면 되지.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건 본인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내가 진짜 안 맞을 때는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바로 딱 때려치운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 먹을 때는 조금 마음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독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탐욕. 뭐라고요? 탐욕. 탐욕이 욕심이에요. 두 번째 진심이라고 해서 진은 성낼 진자예요. 진심. 이게 성내지 마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진심이 우리가 진심 어리게 사과한다 그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건 성낼 참진자가 아니라 성낼 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진심이 위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치심. 이게 뭐냐면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를 잡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봤으면 그 매를 죽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 한 번만 주위를 되돌아보고 내 아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 이걸 삼독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저기 우리 장어집 사장님이 몇십 년 동안 장어집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탐진치를 참았어요. 화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놈을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토백이로,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전통찻집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손님은 또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꼭 열에 한 두 명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이겨내고 알아차리고 하면 이제 그제서야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업에도. 그러면 어느새 내가 장사가 되든 장사가 안 되든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이것도 수행이에요. 장사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도. 특히나 가족끼리 같이 하는 장사는 더 힘들어요.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욕심을 좀 나이가 들면 내려놓게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몸도 아프거든. 그래서 이거 좀 덜 팔면 내 좀 쉬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 여러분 우리 새롭게 이직해서 그 스트레스 훌훌 날려버리고 내 삶에서 내가 일체유심조구나, 내 마음 하나 내는 것에 달렸구나. 여러분도 화 조심해야 돼요. 화는 항상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욕심에서.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해볼까요?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욕심을 줄이면 화도 사라진다. 내가 맞다는 생각을 줄이면 분별심도 사라진다. 모든 게 좋아진다. 명상이랑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랑 명상이랑 뭐가 다른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예, 너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컵을 본다고 한번 보세요. 멍 때리기랑 명상이랑 어떻게 다른가 제가 완벽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컵을 보면 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컵 앞에 있는 컵을.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보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컵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눈도 멍해지기도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멍 때리는 거예요. 불멍한다 그러죠. 물멍, 불멍, 파도멍 등등 여러 가지 멍이 있어요. 남편 얼굴멍은 절대 없어요. 예, 얼굴은 잘 안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컵을 보면서 컵의 테두리를 한번 보세요. 테두리를 보고 컵 색깔을 보고 그리고 컵에 담긴 차를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걸 보고 이건 명상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명상과 멍 때리기는 불멍을 할 때도 여러분 불을 보면서 불꽃이 어떻게 올라오는가 그리고 장작이 얼마 정도 남았는가 그리고 불의 따뜻함을 어떻게 느끼는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명상이에요. 근데 불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건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기와 명상이 가장 다른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가 이거는 명상에 속합니다. 바닷가에서는 바로 앞에 우리 기초명상센터가 오션뷰라 파도 앞에서 어제도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앉아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거 멍 때리는 거예요. 근데 파도를 바라보면서 내 호흡을 지켜보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조금 쌀쌀했거든요. 날씨가 차갑다라는 걸 느끼고 피부를 느끼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다 명상이라고 파도 명상, 바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항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나면 화 속에 있는 것은 멍 때리는 순간 화 속에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사람은 화가 그대로 일어나요. 닥치면 쫙 짜증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군가가 의해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켜보는 사람은 명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도 지켜보면 화가 덜 일어나요. 여러분도 음식을 지켜보면 덜 먹게 돼요. 이해되세요?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짜증이 탁 올라오는 건 이미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켜보고 남편의 얼굴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알아차리면 화가 덜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감정 속에 있으면 멍도 감정이거든요. 다 기억 빼고 이 멍도 감정이에요. 그렇게 있으면 감정적인 것은 명상이 아니고 감정을 지켜보는 내가 지켜보는 게 있으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 드실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차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차를 그냥 다가가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한번 찻잔을 들어보세요. 손을 보면서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려놓지 말고, 내려놓으면서도 컵을 보지 말든가 다른 쪽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서 천천히 내려놔 보세요. 자, 손을 보면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내려놔요.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왜냐? 여러분은 주변의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지켜보고 하면 조심스럽게 바뀌어요. 화도, 성질도 내 마음을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마다 내 호흡을 지켜보고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걸 지켜보면 훨씬 더 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뷔페 갔을 때 여러분 손 안 봐요. 음식만 봐요. 접시만 봐요. 자꾸. 근데 여러분이 음식을 담을 때 내 손을 보면 천천히 담게 돼요. 소화도 잘 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뷔페에서는 절대 손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차를 마실 때 네. 차를 따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향을 맡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색상을 보고, 맞아요. 그게 참 그다음에 명상이에요. 맛을 봐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게 선생님 참 명상이에요. 찻잔의 색깔을 보고 차 색깔을 보고 향도 보고 입에 느끼는 온도도 보고 예. 맛도 보고 넘기면 기관지에 들어가서 위장에 떨어지는 것까지 느껴요. 명상을 하면. 그게 다 명상이에요, 선생님. 명상가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때 언니의 사연이 기억나요. 네. 맨 앞에 앉으셔서. 네, 아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근데 그때 기억나죠? 아 그러세요? 언니가 네. 언니 사연 잠시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아 언니가 이제 직장을 이제 혼자 애들 혼자 키우면서 되게 혼자 이제 장애 아이도 키우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 20년 가까이 혼자 잘 키웠었는데 갑자기 갱년기랑 같이 오면서 완전 번아웃이 돼서 직장도 그만두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활동적이고 그랬던 언니인데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고 하니까 되게 친했었거든요. 언니랑 같이 산행도 많이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절에를 많이 다니고 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뭐 이렇게 진짜 법상 스님이나 모든 이제 정목 스님이나 좋은 법문을 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냥 나중에 볼게 했는데 채아님 법문을 딱 이제 몇 번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언니가 밤에 잠자면서 이제 틀어놓고 자고 뭐 하고 그게 이제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변하면서 이제 저번에 이제 같이 갈래 했더니 너무 흔쾌히 가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채아님 보고서 그 책 다 사갔잖아요. 막 선물 준다고. 그리고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180도. 그래서 다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같이 오고 싶었는데 계속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나누고 봉사하고 그거 자기가 실천한다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마사지 학원을 다니라고 추천을 해줬거든요. 저도 몸이 안 좋았을 때 마사지 학원을 가면서 서로 마사지를 해주고 받고 하면서 몸이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추천을 해줬는데 그래서 몸이 좀 좋아져서 그런지 마음도 되게 밝아지고 오늘도 거기 이제 그 독거노인들 그 봉사하러 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마사지 봉사 배워가지고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이제 마음이 컸던 분이기 때문에 장애아를 키우는 걔 때문에 이제 자기가 혼자 걔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죽고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밝아지고 진짜 그때 이후로 그 서울에 마곡에 갔다 온 이후로 금방 뭐 그 전에 계기가 됐었겠지만 너무 활동적으로 많이 바뀌고 지금 봉사도 잘 다니고 봉사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진짜 지금 아직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도
나봉사라 나봉사라 채환이 하도 기획고 하도 꽂히듯이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맨날 연탄 그거 보내고 그거 하고 맞아요. 진짜 되게 나눔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니까 직장도 안 다니는데 네. 그 홀로 장애 친구를 네.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렇게 네. 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그분을 희망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또 노력을 했고 네. 여러 영상을 또 보내주고. 계속, 네. 근데 기점 명상이 딱 맞았네. 네. 잘 맞았어요. 잘 맞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들으면서 네. 이제 많이 이제 제가 또 스스로 치유를 했죠. 그냥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랑은 또 틀리게 또 법문해 주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 그 전에 진짜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항상 뭐 불교 그 기초교리를 배우고 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치아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잘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오히려 링크를 보내드려요, 제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스님이 좀 유튜브에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이 네. 고덕 축사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이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귀전 명상이란 귀전의 좋은 얘기, 화근을 전해주면서 내 몸속에 오랫동안 들었던 무의식에 좋지 않은 얘기들을 정화하는 게 귀전 명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마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목을 매달았어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목을 매달았는데 그 여성이 점점 목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웃집에서 희한하게 감이 있었던지 이 여성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좀 괴로워하는 느낌이 들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느낌이 뭔가 모르는 이상한 수상한 느낌 들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성은 이미 얼굴이 검정색으로 변해 있고 축 몸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그때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확인하고 좀 보고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이건 손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자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고 사진부터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경찰관이 아니야, 그래도 지금 몸은 힘이 다 빠졌지만 얼굴은 잿빛처럼 바뀌었지만 일단 내려서 심폐소생술부터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경찰관이 그 줄을 끊고 이 여자를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하면서 숨이 탁 터지고 얼굴이 피기가 싹 돌기 시작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병원에 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걸 느끼고 이미 죽어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경찰관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나를 포기하고 사진부터 찍으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다고. 난 사실 살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귓전에 들었다고. 경찰관도 죽은 상황을 자주 확인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얼굴도 그렇고. 근데 이 여성은 죽은 상태,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그 귓전에 들렸던 소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찰관이 아니다, 심폐소생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지금 살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살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귀는 가장 마지막에 닫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에. 그래서 소리, 여러분의 귓전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귓전 명상을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귓전에 여러분이 주무시던 죽은 상태라고 느꼈던, 경찰이 죽은 상태라고 느꼈던 그 상황인데도 이 여자는 귀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노래하고 경전을 외는 우리 스님들이 막 목탁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만큼 귓전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도 그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잠자는 상태에 귓전에 좋은 얘기를 전해주고 좋은 말을 전하고 당신 괜찮아요.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좋아질 거예요. 그 소리가 내 귓전에 들리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하지 않아도 이런 사례만 봐도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 귓전에 귓전 명상을 들려주든 긍정적인 감사한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 여러분이 주무실 때라도 내 무의식은 그걸 듣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사람도 그걸 듣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을 희망으로 희망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꾸 들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